자, 박계민 씨가 최근 힘든 일을 겪을 때 절대 하지 않은 게 있었다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 색깔도 이렇게 하얗게 좀 바뀌셨다고. 무슨 사건이 터지든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아하. 항상. 그리고 남을 탓하는 순간 제가 너무 힘들어져. 맞아. 예. 너무 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딱 돌려버리면 모든 게 편해져요. 그리고 또 저 스타일이 원래 이렇게 과거 쪽은 과거 지향적으로 발을 안 돌아가요. 절대 안 보고. 저만 보고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현실은 그냥 까르페디엠이에요. 그냥 현재를 즐기고 그냥 무조건 딱 앞을 바라보면 더 그냥 지금 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래가 너무 막 그냥 좋아요. 아,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전 많았어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아직도 지금 줘야 할 곳이 많고 뭐 이런데 여러 가지 책임질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지금 마무리하고 가는 과정인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빅도. 저는 이 책. 저는 피비입니다.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피비.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 하루 한 번 쉬었죠. 네. 너무 그리웠습니다. 저도 너무 그리웠습니다. 저도 녹음한 거 들으면서 처음에 저는 이 책입니다 하고 딱 끊겼잖아요. 아, 되게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약간 위기감 들던데요? 왜요? 저 없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 없이도 재밌는데? 하면서 아주 위기감이 들었답니다. 근데 피비 얘기를 엄청 했잖아요. 저희가 아둥바둥 살렸죠 방송을. 아니 근데 모네님이 엄청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모네님 정말 감성 사냥꾼이시더라고요. 진짜 청산 유수처럼 해주셔가지고 제가 편집하기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맞아요. 감성 사냥꾼. 별명이 너무 생각할수록 웃겨요. 맞아, 너무 웃겨요. 다들 네. 잘 지내셨나요? 아, 물론이죠. 근데 약간 새해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새해 안 갔지? 이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음력으로는 아직 연말이야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연장선 같은 느낌? 여러분들은 다들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뭐 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전 진짜 어제도 그렇고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요즘에 술을 많이 드시는. 네, 그 31일에도 술 사케를 마시면서 연말을 끝내고 또 어제도 이제 제 동생과 또 친구랑 같이 맥주를 진탕 마시고 아하. 새해가 새해 같지 않아요. 뭔가 연말 느낌? 연말의 연장선. 네. 이책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새해? 저는 연말 연시는 역시 가족과 함께 맞아. 라는 생각으로 지금 원래 밖에서 살고 있는데 그 31일 날에 집에 왔어요. 31일 날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TV로 종 울리는 거 보고 맞아. 새해를 맞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액땜하셨네요. 네,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격리하고 왔습니다. 오늘 해제 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해제돼서 네. 네, 지금 굉장히 기뻐요.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비님은요? 저는 요즘에 공부를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보내가지고 저야말로 새해 같은 느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시간이 지나가는 딱 이런 기념하는 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따라 피비 네. 그 눈이 네. 약간 그 세월을 통달하는 사람 도인의 눈빛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말씀하세요. 너 도인이 될 것 같다고. 근데 네. 새해에 대해서 되게 의미 많이 두시는 편인가요? 막 새해에는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많이 쓰시고 이런 편인가요? 저는 원래 그런 편이었는데 올해는 뭔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지? 약간 직장도 다니고 안정적이어서 그런지 이대로만 약간 이런 느낌. 최고네요. 네. 이책님은요?
전 반대예요. 저는 원래 그런 의미를 잘 안 두는 사람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쓰지는 못했는데 머릿속으로 올해 계획 같은 거를 막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다이어리도 사고 싶고. 사지 마세요. 왜요? 결국 안 쓰게 됩니다. 자주 사시나요, 피비님? 저는 안 사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다이어리가 어쩌다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 막 은행에서 쓰는 다이어리 아시죠? 그 이렇게 검은색인데 날 해만 적혀 있는 그런 그런 걸 받아서 많은데 진짜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저 다이어리와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저도. 맞아요. 근데 새해에 은행에서 주는 다이어리나 뭐 달력을 받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대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저 다이어리 저도 너무 안 써가지고. 그러게요. 아, 새해네 벌써. 우리 나이가 한 살 먹었어. 어떡해? 근데 또 2살 어려지잖아요. 그거 그 만나이. 만 나이. 2살이 어려져요? 그러니까 생일이 안 그쵸, 지나면 생일이 안 지나면. 지나면 1살이고 아마 피비는 1살만 어려질 거예요. 생일이 저는 빨리 쓰니까. 맞아요. 빨라가지고. 그렇군요, 다들. 그러게요. 저도 은행 앞에 가가지고 음. 줄 서서 받아야 되나? 어떻게 받아요? 그 다이어리는? 그냥 그 주지 않나? 네. 잘 모르겠네. 집에 저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한 2011년 걸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많거든요. 거기 나갈 것 같아요. 2020. 그런가? 2023년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게 워낙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게 많아요. 2011년 좀 과해요. 2011년을 그 뭐지? 그 날이라 뭐 먼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네. 날짜만 이렇게 찍 그어서 쓰면 되거든요. 환경을 설마- 살려야죠. 무한도전 달력 이런 거 아니지? 저 항상 그렇게 찍찍 그어서 쓰다가 아, 그래요? 항상 포기한답니다. 예쁜 걸 사야지 좀 오래 쓰나 봐요. 맞아. 음, 근데 저는 그 글씨가 안 예뻐가지고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글씨가 예뻐야지 아. 본인이 쓴 글씨가 예뻐서 계속 다이어리 쓰게 되는데 그런 게 있죠. 전 약간 좀 글씨가 안 예뻐서 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년에 그렇게 다이어리나 이런 보통 쓰잘데기 없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이어리나 달력이나 이런 거 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거 딱 받으면은 신년이구나. 그리고 그냥 되게 의식적인 거지만 의례적인 거지만 뭔가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오늘 맞아. 저희 네. 그 어머니께서 파티의 여왕님께서 너무 예쁜 달력. 달력 주신 음. 거를 오늘 사실 저번 달에 받아서 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계속 까먹고 못 갖고 왔어요. 근데 오늘 딱 새해 되니까 딱 눈에 띄어가지고 딱 2분 드렸죠. 저번에 주신 맞아요. 달력도 진짜 잘 썼어요. 그게 진짜 예쁜 그림체 네. 표지 있는 거. 심지어 이게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는 맞아요. 달력이어서 맞아. 진짜 한동안 계속 그 책장에다 올려놨었거든요. 거실에다가.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딱 받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맞아. 감사합니다. 파티의 여왕님 좋아하시겠네요. 조만간 한번 저희 집에서 사랑합니다. 파티해요. 신년 파티. 그쵸. 파티의 여왕님 벼르고 계세요. 진짜. 기대되네요. 네. 신년이 되면 하고 싶은 거 파티이신가요? 저요? 네. 신년이 되면 하고 싶은 거요 개인적으로? 네. 파티 일단은 사실 저는 되게 신년이 조금 무기력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만나고 좀 재미전도자 준비하면서 이렇게 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들어가지고 조금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신년에 약간 목표를 너무 MBTI T 같긴 한데 저는 불어를 전공했었는데 네.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좀 퇴화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올해랑 내년에 좀 출장 갈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불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 숨고라고 숨은 고수라는 저 알아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비대면으로 프랑스어 강의하시는 분을 한 명 찾아가지고 그분이랑 연락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수업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추진력 있게 해봤습니다. 참 알차게 살아요, 빗돈이. 정말요. 그래서 목요일에 점심시간에 잠깐 1시간 비대면으로 수업하려고. 참 자투리 시간 잘 써요. 저 놀궁리만 한데. 저도 별 생각 없이 여쭤봤는데. 정말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각자 목표가 있으신가요? 멋있네요. 저는 신년 목표는 사랑하기? 그때 부캐님 나온 이후로부터 계속 놀리시네요. 부캐님 벼르고 있어요. 그래요? 또 놀리려고. 또 뵀으면 좋겠네요.
저 뚜비님 팔로우까지 했어요. 나 뚜비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야 돼. 나 약간 자존심 상해.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는 신년 목표는 집들이하기. 아 맞다. 자취하고 싶다고 하셨죠? 맞아요. 집 구하셨어요? 방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구해서 1월 안에 아 진짜? 집들이를 진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1, 2월 안에. 그래서 대박. 어른 다 여러분도 됐네, 초대하고 어른 다 됐어. 싶고. 진짜? 뭐야 너 약간 서운한데? 한번 왜 어른 됐어. 진짜. 아니 어떡해? 저희 거의 기생충 마냥 기생해도 되나요? 너무 거기서 한번 멀잖아. 집들이 초대되고 그냥 계속 눌러붙어도 되나요? 그쵸. 아, 저 진심이 네. 없어 그쵸? 진심이 없네.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일부러 먼데 잡은 거야. 제 학교가 뭔데? 어떻게 자취는 처음 아니신가요? 아 너무 네 완전 처음이어서 너무 설레고요. 그래서 네 어떡해 눈물 나. 진짜 너무 어른 됐어. 아 뭐야? 아니 자취하고 나서 네. 누구보다 애새끼처럼 살 수도 있죠. 막 안 치우고 아니야 그게 좀 잘 살 것 걱정이에요. 같아. 그 전기세 따박따박 안 내고 이렇게 살 수도 있죠. 물 끊기고. 물 끊기고. 피비님은요? 저는 신년에는 좀 운동을 하려고요. 좋죠. 저는 최근에 저희 같이 한번 놀았을 때 농구한 적 있잖아요. 맞아. 그때 농구도 맞아요, 아니었죠. 맞아요. 지금 몇 번 이렇게 공 이렇게 공놀이. 골대 넣는 거였는데 그거 몇 번 했다고 네. 이상하게 그 다음 날부터 여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농구한 것 때문에 팔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때 저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그래서 신년에는 운동을 많이 하려고요. 운동 많이 하는 거 좋죠. 좋은 계획이네요. 여러분 저 그리고 검도 그만뒀어요. 충격. 충격 바로 불과 저번 녹음에서 취미로 검도를 얘기해놓고 저는 그러니까- 취미 되게 오래 한다고. 맞아. 약간 역대급인 게 왜냐면 느꼈어요. 제가 월수금 아침 6시부터 7시 반 수업이었단 말이에요. 직장인이 월수금 새벽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정도는 갓생 사는 것 같다가 그냥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피곤하고 한 게 뭔가 그때 못 잤던 그런 것 때문에 피곤함이 오나 싶어서 저는 그래서 검도는 포기하고 대신 매일 그냥 러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올해 그래가지고 한다면 비정기적으로 요가 같은 거를 그냥 신청해서 가거나 약간 빈야사 같은 거 좀 빡친 거 복싱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했어요. 저 녹음 들으면서 제발 그만해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데 거기 다 감성분들밖에 없어서 다들 막 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외치고 싶었어요. 제발 그만해. 검도 그만해. 이렇게. 너무 취미가 너무 많아요. 맞아. 취미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아침에 직장인이 네네. 그 아침 시간을 활용을 해서 운동을 한다는 게 정말 엄청난 체력 소모기 때문에 맞아. 체력을 좀 아낄 필요도 필요가 있어요. 맞아. 그 생각이 들어. 예전에는 사실 저 진짜 뭐 출근 시간 한 2-3시간 전에 일어났는데 요즘은 그냥 일어나서 곧바로 출근해야 되는 시간에 일어나요. 약간 점점 직장인이 되어가고 있어. 좀 아니야, 안타깝다. 오히려 좋아. 그래? 오히려 직장인이 비로소 돼가고 있는 거죠. 다행이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요, 피비. 좋네요. 다들 올해 이거를 올해 말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녹음을 다 이뤘는지. 최악일 것 같아요. 운동 한 번도 안 해서 너무 최악이야 벌써부터. 아니야. 피비 할 수 있어. 맞아요. 네, 좋습니다. 피토랑 같이 해요. 그래. 빅야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 뭔가 맞아요. 함께 하면은 또 할 수 있어요. 사실 저 해본 적 있어요. 빅야사 같은 그래, 거. 저도 많이 해봤어. 막 다리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참 그 수치스럽거든요. 그래서 떨리면 수치스럽죠. 너무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또 얼마나 옆에서 잘할까 야무지게. 저거 따라해요. 맞아요.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주제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은 빛도 이 책 피비가 진행하는 재미중독자 시즌 3 6화를 듣고 계십니다. 하하하. 오늘 게스트 없이 하니까 뭔가 좋네요. 시즌 3에서 처음으로 맞아. 게스트 없이 하는 건가요? 맞아요. 사실 제가 추진했잖아요. 우리 한번 셋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다들 이제 바빠지니까 회의도 조금 못 하게 되고 우리끼리 조금 단합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 책이랑 따로 만나거나 피비랑 따로 만나거나 이런 건 있는데 네. 약간 셋이 만나는 시간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셋에서 플러스 누군가가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오랜만에 봤잖아요. 맞아요. 저 눈물 날 뻔했어요. 너무 또 좋아. 눈물 나. 어떡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약간 감성적으로 여러분 한정 완전 F요. 그 감성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지금 여운이 너무 아직 촉촉해. 연말이야 음력으로. 연말이야. 맞아요. 오늘의 주제는 새해는 그냥 카르페디엠입니다. 까르페디엠. 까르페디엠. 와, 이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우선 그 까르페디엠 맞나요? 카르페디엠. 카르페디엠은 호리티우스의 시의 한 구절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한국어로는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등의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새해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카르페디엠, 현재의 재미에 집중하며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선정하게 되었어요. 사실 오늘의 주제 선정은 하나의 유튜브 쇼츠에서 시작했는데요. 바로 박혜미 배우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근황에 대해 말하는 장면을 잘라서 만든 쇼츠였죠. 그 영상에서 박혜미 배우는 질문자의 최근 힘든 일을 겪을 때 절대 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질문에 남을 탓하지 않고 내게 책임을 돌린다. 과거 지향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앞을 바라본다. 지금 돈이 없어도 미래가 너무 좋아요. 등으로 답했습니다. 이 영상 속 박혜미 배우의 소신 있고 자신 있는 모습에 저도 배우님의 팬이 되었는데요. 특히 현실은 그냥 카르페디엠이에요 라는 말에 팍 꽂혀가지고 신년 특집으로 새해는 그냥 카르페디엠 이라는 제목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봄날의 시티콤 특집 할 때 하이킥 얘기 많이 했는데 맞아요. 박혜미 배우님 너무 좋죠. 호쾌하시고 맞아요. 긍정적이시고 맞아요. 그 눈빛이 참 너무 강렬한 좋아요. 눈빛. 맞아요. 또 이책님이 보내주셨나요 그 쇼츠를?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피비님이랑 항상 제가 보는 게 비슷해요. 아, 유튜브 알고리즘이 똑같나 봐요. 그래서 항상 이거 봤어 하면 저는 봤다고 하고 빗도님은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묘하게 킹받아요. 이 알고리즘이 왜요? 똑같은 게. 왜요? 근데 더 약간 자존심 상하는 거는 네, 항상 저보다 이책님 알고리즘에 먼저 뜬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늦게 본다는 게 그렇게 킹받을 수가 없어요. 피비가 뭔가를 올리면은 제가 이미 봤어요. 한 일주일 전에 봤어 심지어. 이게 그렇게 신기해요. 아무튼 우선 이 쇼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피비님도 이 쇼츠 보셨죠? 네네. 어떠셨어요? 저 이 쇼츠 보고 진짜 그 박혜미 배우님의 뭐 카리스마에 압도됐어요. 그렇죠. 와 저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되게 힘든 일을 맞아. 겪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되게 그냥 까르페디엠이라고 하는 게 힘든 시기를 다 이렇게 꾹꾹 견디고 나서 할 수 있는 견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되게 그 제스처가 그 특유의 제스처가 맞아요. 있으세요. 뮤지컬 같은. 맞아 뮤지컬처럼. 저 그래서 반해가지고 네. 박혜미 배우님이 그 출연하신 그 맘마미아에 출연하신 걸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머니 노래 부른 것도 다 보고 저 연관 동영상을 항상 꼭 보거든요. 하나 보면 최소한 1시간은 봐야 돼요. 아 1시간. 연관 동영상만. 그래서 다 봤어요. 노래도 진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뮤지컬도 하시고 멋있는 분이에요. 빗도는 보셨어요? 봤죠. 보내주셔가지고.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힘이 되는 말이었어요. 까르페디엠 되게 사실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온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제대로 그냥 읽었었는데 책을. 근데 그것도 생각이 나고 잊고 있었던 단어인데 오랜만에 그거를 들어서 네. 되게 저는 아 맞아 그래 현재를 즐기면서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힘이 되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 현실은 그냥 카르페디엠이에요라고 했던 박혜미 배우님의 말이 와 닿으셨다는 얘기군요. 네, 와 닿았습니다. 네. 하긴 또 카르페디엠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술도 드시고. 그리고 참 말이 멋있어요. 까르페디엠. 아, 그렇죠. 맞아요. 그 단어 자체가 맞아.
너무 멋있죠. 맞아. 한창 유행이었어가지고 예전에 막 사람들이 타투하고 그랬는데. 아 여기 파마 같은 데다가. 까르페디에. 근데 또 타투로 하면 좀 아모르 파티 이런 느낌 약간 맞아. 좀.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한동안 또 이게 약간 유행이었다가 또 지금은 또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또 이걸 쇼츠로도 보고 되게 그 박혜미 배우님이 눈에 빛이 나면서 맞아.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인데도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맞아.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통과해서 나온 말 같아서 되게 감명이 깊었는데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박혜미 배우님은 현실은 그냥 카르페 디엠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만의 삶의 가치관을 담은 한 문장 있나요? 저는 네, 빗도님. 늘 말했지만 저는 늘 세 가지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거였어요. 그 호사다마 세용지마, 강각 양약,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라, 네, 하고 폼생폼사 네, 였는데 최근에 두 개가 작년을 기점으로 두 개가 플러스 됐는데 그게 그 제가 앞에 말한 그 세 가지 그런 좌우명보다 더 1, 2위가 됐어요. 첫 번째는 투명해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 지금의 인생 모토. 네.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살자. 아. 진짜. 재미있으면 그냥 뭐든지 해보자 라는 게 제 인생의 모토고 저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죽으면 묘비에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살다 갑니다. 좋네요. 꼭 해주세요. 네.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살다 갑니다. 갑니다. 또 재미 중독자 슬로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저희 뭔가 소개할 때 있으면은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 중독자입니다. 맞아. 이렇게 하죠. 아, 새로운 그 두 개가 생겼군요. 네.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살자. 그리고 투명해져라. 제 지금 근데 인생에서 제일 제 인생의 키워드가 지금 재미예요. 제 동력이에요. 저도요. 그러니까 피비님도 그런 것 같은데? 저도입니다. 그럼 피비님 이어서 한 문장으로 지금의 상태를 표현하신다면? 사실 삶의 가치관을 담은 한 문장? 너무 방대해요. 그쵸? 말이 어렵나요? 네, 그래서 사실 없는데 네. 가치관 같은 건 없는데 원래. 그냥 와닿는 한 문장. 근데 요즘에 그냥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그냥 말씀드리자면 네. 행복하고 감사하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클래식하네요. 클래식하죠. 너무 좋다. 좋아요. 되게 조그만 거라도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삶이 되게 소소한 행복들로 가득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큰 행복이 없더라도 근데 그 소소한 행복에 감사할 줄 알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요즘 약간 매일매일 저는 기록을 안 하는 삶이라서 일기도 안 쓰고 다이어리도 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 매일매일이 되게 휘발되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전 귀찮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냥 하루하루 조그만 행복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피비 재미 중독자가 다 기록입니다.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좋아요. 마세요. 저도 그 의미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카이빙 되는 그런 재미 중독자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또 그 아카이빙 되기 때문에 항상 진심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 진짜. 진심으로 해야지 이 아카이빙이 또 의미가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죽으면 네.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쵸. 목소리가. 우주를 추억이라. 떠도는 거죠. 우주를 떠도는 거야. 어떡해? 또 감성 특집. 여러분 앞에서 무력해집니까? 일침 좀 놔주세요, 피비님. 아니에요. 오늘은 저도 또 빗도님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약해지시네요. 피치님은 그런 문장이 있으세요? 저는 또 피비님 이야기랑 그리고 빗도님 이야기가 약간 섞인 것 같은데 저도 요즘에 감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재미와 감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요즘에 제 한 문장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피비님이. 그런 것처럼 그럼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니까 뭐든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감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 뭐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물들 모든 것에 목소리를 좀 기울인다. 그런 게 되면은 그런 감사나 재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 목소리에 진솔한 내 목소리, 내 욕망에 투명해지는 귀를 거네요. 기울여야 돼요. 그렇네요. 투명해지는 거. 맞아요. 어쩌면 투명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선이고 또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더 진솔할 수 있는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맞아, 또 듣는 게 재밌기도 하니까. 근데 음. 이책님은 계속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 나는 못 봤어. 없어, 진짜. 이제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 이 책님 좀 그만하셔야 돼. 줄이셔야 돼. 아 그만 들어요? 좀 귀를 한쪽을 귀마개를 좀 쓰고 다니세요 평소에. 너무 들어. 아 왜요? 너무 많이 들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전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들어야 돼요. 지독한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듣는 거는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고 그냥 이책님의 솔직한 생각이나 감정을 더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다 털어놓으란 얘기야. 소주 한잔 하면서. 두 분 너무 많이 털어놔요. 너무 기뻐요. 하나씩 털어놓을 때마다 그렇게 쾌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막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야. 킹덤이.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어. 만리장성 무너뜨리자 돌다 재미 중독자 히든 퀘스트인가요? 이 책을 무너뜨려라. 아, 네, 저는 약간 그렇습니다.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내 목소리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어쩌면 이 재미 중독자라는 이름 자체가 카르페 디엠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번 특집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아까 빗돈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 중독자잖아요. 재미라는 게 현재를 즐겨야 하니까 이미 이 슬로건 안에 현재를 즐겨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년 재미 다짐을 해보는 건 어떨까 오늘 갖고 왔는데요. 신년 계획을 보통 세우는 것처럼 재미 중독자에서는 올해 이런 재미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신년에 재미있는 일들을 한 가지씩 계획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제가 올 초 연말과 올 초에 약간 무기력했다고 했잖아요. 네. 일종의 번아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느끼기로는 저는 그러니까 작년에 4월에 취업을 했는데 뭔가 그냥 1월부터 취업 준비나 뭐나 그냥 계속 쭉 달려왔고 사실 이제 신입이니까 휴가 네네. 같은 것도 거의 저는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여행을 갔거나 쉬어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뭐 찔끔찔끔씩 놀러 다니고 일상에서 너무 재밌는 일들은 많았지만 그래서 너무 약간 요즘 번아웃이 오고 무기력했는데 최근에 이제 사수분이랑 같이 밥 사주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행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약간 지금 제 상태는 여행을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약간 그런 의지도 없는 거예요. 원래 내가 어디 가는 걸 좋아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여행 같은 걸 좀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동생이 이번에 전역을 하는데 2월에 혼자 오사카 여행을 간대요. 그거 듣고 나도 올해는 작년에는 진짜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룬 것도 있으니까 올해는 조금 시간을 내서 혼자 여행을 가든 좀 해외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여행 가든 아니면 뭐 가족끼리 여러 명이서 가는 것보다는 뭔가 2명이서 단둘이 가든 약간 그런 여행을 좀 가보고 싶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고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올해 저는 신년 재미 다짐 여행을 많이 다니자. 발빠르게 움직이자. 그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행의 재미를 놓치지 말자. 여행의 재미를 놓치지 말자. 네. 조금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갖고 싶고 책도 조금 많이 읽고 싶고 그렇습니다. 좀 쉼의 시간을 쉼. 갖고 싶다. 네. 그쵸. 쉬고 싶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재미인 것 같아요. 이채님이 오늘 저 보고 피곤해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기본 스탠스가 요즘 피곤인데
근데 또 피곤한데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요. 그 피곤함 안에 행복이 뚝뚝 떨어져요. 수척한 거 피곤함 안 해. 맞아요. 그래서 되게 다크서클이 있지만 행복해. 맞아요. 그래서 되게 빗도님이 행복을 쫓아서 열심히 또 살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피비님은요? 저는 재밌으려면 기본적으로 아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신년의 재미는 아이처럼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 육체적으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막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제 쇼츠 네네. 이런 거 그만 보고 이책님 쇼츠 그만 보세요. 피비님도요. 똑같아요, 둘이. 적반하장이었네요. 아무튼 아니 빗도님도 엄청 보세요. 자꾸 저한테 DM으로 쇼츠만 보는. 쇼츠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그니까요. 쇼츠 금지해야 돼요. 우리 나라 같은 법으로. 사람이 계속 보니까 그래. 나라 법으로 금지해야 돼.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운동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랑 좀 연관되는 건데 운동회를 열고 싶어요. 재미중독자배? 네, 재미중독자배 좋다, 운동회. 제가 말했잖아요. 개인 줄넘기 종목 하나 넣어주라고. 저 줄넘기 또 엄청 잘해요. 저 개인 줄넘기 진짜 너무 잘해요. 날 이기는 사람 못 봤어. 와. 저 10분에 1000개예요. 그걸 뽐내고 싶으시군요. 너무 뽐내고 싶어요. 저 그거 잘해요. 쌩쌩이. 저 쌩쌩이 잘해요. 쌩쌩이. 쌩쌩이 그 연속으로 두번 몇- 넘는 거. 몇- 한 번에 두 번 넘는. 연속으로 몇 번 하세요? 세본 적은 없는데 경쟁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어. 저 20번 해요. 아이, 연속으로. 20번 넘어요. 아, 저. 그래요? 네, 저 엄청 잘해요. 기대되네요. 너무 잘하네. 빗도님과 피비님의 약간 그런 느낌이다. 쌩쌩이 대결. 단기 달리기 느낌이고 나는 장기 달리기 느낌이다. 마라톤. 마라톤 그리고 뭐 100m. 어. 너무 기대돼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재미 중독자를 중심으로 한번 아이처럼 이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아이처럼 한번 놀아볼 수 있는 장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작년에 제가 가면무도회 얘기했을 때 들어주셨잖아요. 너무 맞아. 감사하게 또. 아. 그래서 올해는 한번 운동회로 제가 또 한번 질척해 보겠습니다. 운동회 열어줘 이러면서. 아니 저희 또 사실 저 신년 재미 다짐 중에 하나가 재미 중독자의 그 포션을 좀 넓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약간 저희가 지금 녹음 팟캐스트가 주긴 하지만 이런 오프라인 행사는 PB가 약간 주도를 해서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걸 내가지고 약간 오프라인 오. 담당 팀으로 해서 PB가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 덕분에 저희가 가면 무도회도 한 거잖아요. 저희가 다 실현시켜드릴게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저 박 터뜨리기도 해야 되고요. 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거 누가 2인 잡고 3박도 해야 했어? 됩니다. 2인 3박 저 진짜 잘해요. 저 2인 3박 저 너무 잘해요. 우리 둘이 해야 돼. 내가 우리 보기엔. 아니야 찢어놔야 돼. 그래야지 경쟁이 돼요. 왜 자꾸 쉽지 않아. 경쟁하려고 그래? 경쟁 쉽지 않아. 사회예요. 이기기 쉽지 않아? 팀은 어떻게 나누죠? 팀은 뭐 그때 알아서 나누겠죠 뭐. 너무 재밌다. 여기서 팀 너무 나누기까지 많아. 여기서 팀 줄다리기 나누기까지 하면 안 저 돼요. 그거 하고 싶어요. 그 막 밀가루 같은 거 넣고 떡 찾는 거. 이거 이렇게 매달아. 새우깡 매달아놓고 먹기 이런 거. 아 진짜 진짜 아이로 돌아가야 돼. 아 맞아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막 실 같은 걸 매달아 놔가지고 높은데 그 먹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아 그건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막 가마 막 기마 싸움 이런 거. 뭐 말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은 이렇게 얹어가지고 음. 모자 뺏기 이런 거. 재밌겠다. 그 옛날에 무슨 솔로 지옥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아이처럼 놀았네요. 아이처럼 역시. 역시 아이처럼. 육체적으로 노는 게 원색적이야. 저희가 원색의 느낌이 날까 궁금하긴 한데. 그럼 수영복 입고 와요 다들. 여름에 제발 그만. 수영복 입고 와서 어때요? 너무 최악인데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죠. 봄 운동에 약간 이런. 네. 풋풋한 그러니까 딱 느낌. 그 완전 어렸을 때 거의 뭐 유치원이나 한 초 1, 2 정도에 그 엄마 아빠 오셔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또 어렸을 때 좀 참 경쟁적이었어요. 저 개주였는데 제가 한 바퀴만 돌면 되는데 이기고 싶어서 한 바퀴 반을 돌았거든요. 그래서 혼났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막 다 하고 싶어요. 개주, 뭐 2인 3가 이런 거 다 해서 추억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옷도 맞춰 입고. 티셔츠 맞추자 우리. 재미중독자 티셔츠. 또 재미중독자 패밀리 분들이 나오시니까 뒤에 이름도 박아드리죠. 아니 그냥 운동복을 맞춰가지고. 수영복이 아니라. 귀엽게. 아 그래도 좋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티셔츠 같은 거 맞춰가지고 뒤에 닉네임 적어놓고 재밌겠네. 그리고 비디오도 남겨야 되는 거 알죠 원래. 그 어린이집 비디오 남잖아요. 제가 요즘 유행 네. 캠코더인 거 아시죠?
그래요? 알죠. 저 유행 잘 몰라요. 저 그래서 캠코더 셀거 하거든요. 그때 감성으로. 그래서 약간 디토처럼 디토 같은 느낌을 제가 찍을게요. 약간 그건 거야? 뉴진스 디토처럼. 욕 먹어요. 아니야. 그쵸. 이층님은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까 신년 계획이랑 비슷한데 제 다짐은 그런 아지트를 방문하기, 아지트 만들기,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온통 머릿속이 자취로 가득 찼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는 괘씸해. 요즘 약간 공간에 대한 게 문득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을 되돌아보니까 재미중독자에서도 같이 뭐 무주도 가고 그런 파티도 했잖아요. 근데 그 공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소중히 하면서 한 해를 지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자취하고 싶다는 챗. 우리랑 작업실 만들기로 해놓고 혼자 자취 힝 해버리고. 그니까요. 그 뭐지? 그 아지트 만들기가 단지 제 자취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재미중독자 아지트 만들고 싶다. 그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싶어요. 그냥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계신 분 한 분 계세요. 동기님이 좀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동팀님이 제일 먼저 보증금 금액까지 지금 알아보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다. 좋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함께 있고 싶어요. 올해는. 오. 네, 빗돈님, 피비님이랑도 같이 함께 좀 같은 공간에서 이제 비대면 질려가지고 비대면 말고 진짜 대면해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좋죠, 아지트가 좋죠.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새해는 그냥 까르페 디엠이라는 주제로 빗도가 골라온 그림책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빗도님, 오늘 가져온 책은 어떤 거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이소영 작가님의 안녕 나의 루루입니다. 오랜만에 약간 그림책을 선정해서 가지고 온 느낌이어서 설렜습니다. 네. 제목도 안녕 나의 루루. 네. 한국 작가님의 네, 책이죠. 네, 오랜만인가요? 오랜만에 한국 작가님인 것 같은데 이 이소영 작가님은 한국이랑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림책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되게 알게 된 작가님이에요.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림자 너머라는 그림책으로 2014년 볼로냐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상을 받으셨고 또 그림책 파란 아이 이안이라는 책은 2018년에 그 IBBY라는 곳에서 장애 아동을 위한 좋은 책 한국 후보작으로 올릴 만큼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망주 작가님이 돼요. 이미 유명하고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감히 신년 점괘로 제 감으로 이 작가님은 엄청 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가님의 책으로는 바람, 굴뚝 귀신, 파란 아이 이안, 괜찮아 나의 두꺼비야 등이 있고 작가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삶과 또 삶 속에서 느끼는 마음, 관계, 정체성, 결핍 등을 그림책에서 담아내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괜찮아 나의 두꺼비야라는 책을 처음 이제 접하게 돼서 작가님 책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재미중독자에서 한번 소개해야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여서 맞는 주제가 나오면 꼭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신간이 너무 좋은 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신간 먼저 소개를 해야겠다 해서 일단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네. 또 이소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려내시는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실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또 작가님께서 프랑스에서 기반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이 그림이 한국에서 보지 못한 약간 그 프랑스와 한국 그 사이 뭔가 제가 프랑스에서 읽었던 그 나라의 그래픽 노블에서 봤던 그런 특유의 감성이 느껴지는 책이더라고요. 약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차갑게 만드는 그런 감성의 그림을 많이 그리고 색을 되게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2022년
10월에 출간된 신작입니다. 안녕 나의 루루인데요. 네네. 이 책은 이제 작가님께서는 삶을 지탱시켜주는 관계의 영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만든 그림책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재빨리 제가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안녕 나의 루루는 84쪽에 좀 두꺼운 그림책이고 단편 소설처럼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림책과 그래픽 노블의 차이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면 조금 더 탄탄한 서사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봤을 때 그래픽 노블이라고 불려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서사가 탄탄하고 스토리의 완결성이 뛰어납니다. 제가 이제 줄거리 소개해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나의 루루는 레오 에른츠라는 다소 이국적인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어른의 세계를 담은 특별한 작품입니다. 1부에서는 주인공 레오 에른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장면에서는 마치 겨울왕국 그 영화의 시작처럼 길을 가던 도로가 무너져서 이 레오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어린 꼬마 레오가 슬퍼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꼬마들의 키의 한 2배가 되는 강아지인지 여우인지 애매한 되게 큰 강아지라고 하겠습니다. 루루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런 어린 레오를 위로해줍니다. 그 이후 루루는 레오의 곁에서 말없이 어린 레오를 지켜주는데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또 낯선 교실에 들어가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겪을 만한 이런 두려운 상황마다 레오의 옆에 루루가 함께 해줍니다. 그 덕에 어머니 아버지 없이도 레오는 어린 시절을 잘 버티게 되죠. 또 레오가 좋아하는 초콜릿 만들기를 루루가 함께 도와주면서 레오가 꿈을 키워나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레오가 어린이기를 지나서 청소년이 되면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레오도 이제 자신의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루루에게 의지를 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부 첫 번째 등장 때는 루루가 굉장히 크기가 큰데 그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레오는 또 자기만의 이런 세계관을 넓혀가면서 결국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쇼콜라티의 자격증 실기시험에 합격을 하는 장면으로 1부가 끝이 납니다. 한마디로 레오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룬 거죠. 근데 그 동시에 루루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레오는 어른이 되면서 비로소 혼자가 되죠. 그렇게 1부에서는 레오 에른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2부에서는 어른이 된 쇼콜라티에가 된 레오 에른츠의 모습이 나오고 또 3부에서는 레오 에른츠가 만나게 되는 한 꼬마 아이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부의 그 쇼콜라티에가 된 레오 에른츠는 진짜 유명한 셀러브리티가 돼요. 하지만 번아웃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만든 이 초콜릿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 초콜릿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 누군가가 먹다가 남긴 자신의 초콜릿, 버려진 초콜릿을 한 꼬마 아이가 꺼내서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부가 시작되는데요. 이 3부에서는 이 어린 꼬마 아이와 연대를 맺으면서 이 레오 에른츠의 초콜릿에 대한 사랑이 다시 커지게 되고 둘이 이런 초콜릿을 매개체로 인연이 맺어지던 어느 날 레오가 초콜릿을 먹는 그 아이에게서 본인의 어린 시절을 책임졌던 강아지 루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루루의 모습이 다시 보이게 된 건지, 또 레오 에른츠와 이 꼬마 아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레오 에른츠는 다시 초콜릿을 사랑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책은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완벽한 요약이었네요. 소설 같은 이야기여서 뭔가 낭독을 해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림이 되게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맞아요. 간략하게 제가 줄거리 소개를 드렸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책이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사실 선정한 이유는 까르페 디엠 특집이라고 했을 때 현재를 즐겨라 는 곧 현재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최근에 읽고 확 끌렸던 책을 갖고 왔고요. 좋네요. 그리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제가 번아웃이 크게 왔었는데 그 박혜빈님의 카르페 디엠 하라는 말을 통해서 조금 번아웃이 환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 안녕 나의 루루도 제가 뭔가 팟캐스트를 그래도 1년 동안 하면서 그림책도 많이 보고 하면서 딱 연초에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너무 재밌지만 그림책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지만 뭔가에
그냥 힘듦이 있었는데 읽는데 오랜만에 이 안녕 나의 루루라는 좋은 그림책을 읽고 아 너무 이 그림책 좋다. 내가 왜 그림책을 좋아했는지 알겠다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고 또 저는 사실 원래 제 인생에서의 꿈 중에 하나가 그림책을 하나 만들어서 내는 건데 사실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것저것 바빠지면서 그건 좀 접어두고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 난 못하겠다 그거는. 근데 이 책을 읽고 약간 이소영 작가님이 질투가 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드셨다는 사실이. 그러면서 와 나도 그런 거 해봐야겠다라는 창작 욕구가 조금 올라오는 그림책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책을 까르페디엠이라는 주제에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되게 좋은 어떤 작품을 보면은 나도 그거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새해 딱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되게 근데 말이 와닿았어요. 저도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예전에 군대 있을 때는 빨리 나와서 저는 시를 쓰니까 시를 묶어가지고 시집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막상 나와서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니까 그런 책을 내야겠다는 게 좀 뒤로 밀리더라고요. 개인 작업이나 이런 게. 그래서 작년을 되돌아보면서도 작년에 저는 책을 낼 줄 알았거든요. 재작년에 계획을 했을 때. 근데 결국은 시작도 못했구나 맞아. 라는 거 알고서 되게 아쉬웠는데 또 빅토님 얘기를 들으니까 올해는 그거를 좀 구체화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이 막 열망이 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녕 나의 루루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그 그림이 되게 따뜻하면서도 차갑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림이 뭔가 그 영화 소울 아세요? 그 느낌이에요. 약간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 그러면서도 뭔가 삶에 대한 게 되게 딱 뚜렷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그런 소울, 저도 영화 소울 보면서 꽤나 눈물을 흘렸던 사람으로서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던 거는 맨 처음에는 어린 시절 이렇게 나온 다음에 중간에 2부쯤에서 레오 에른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에른츠가 어른 같아서 혹시 의도하신 걸까 하고 약간 재밌었어요. 어린 시절은 그냥 어린 시절이라고 써놓고 그쵸. 뒤에는 레오 에린츠 이렇게 써놔가지고 그래서 그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루루가 약간 환상 속의 자기만의 레오 환상 속의 동물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에 가서는 그 레오 자신이 루루의 존재가 되어주잖아요. 다른 아이에게. 그래서 이 루루는 과연 뭐였을까? 되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느낀 점은 모두에게 루루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루루가 되어줘야 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뭔가 피비님이 올해 한 해의 그런 마음가짐이 감사라고 했잖아요. 네. 뭔가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고마웠다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걸 베풀게 되고. 네. 그리고 저도 되게 이 루루라는 인물이 되게 환상적인 인물이잖아요. 상상 속의 무언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둘 다 선글라스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약간 레옹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 같기도 하고 되게 아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토리라인 참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맞아요. 이책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이번 그림책을 읽으면서 이 연출 때문인지 몰라도 이 스토리에 되게 흠뻑 빠져서 되게 멈추지 않고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책의 묘미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중간에 계속 이렇게 대사가 나오다가 한 페이지는 그냥 그림만 딱 이렇게 있는 페이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말이 없어지고 그냥 그림만 한 페이지에 딱 있는데 이거를 볼 때마다 그 압도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그림책의 어떤 여백을 만듦으로써 그림만 딱 보게 함으로써 잠깐 쉬면서 이미지로 줄 수 있는 감동이 있구나. 맞아. 그런 거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림책 맞아요. 그 그림만이 주는 그 여백의 미와 여운 있죠. 맞아요. 그것도 뭔가 하나의 언어적 메시지를 주는 맞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죠. 궁금하시면 한번 사서 보세요. 네, 진짜 아니면 빌려서 보시던지 아, 진짜 맞아요. 추천드리고 이 작가님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작가님께서 이 프랑스에서 유학하시면서 엄마가 되셨대요. 그러면서 뭔가 아이를 뭔가 키우는 이런 육아의 현장에서 애를 키우니까 본인의 어린 시절도 떠오르고 자기가 엄마가 되니까 엄마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들의 나와 그리고 엄마와 엄마가 된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골몰이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 세대가 연결되는 것에 대한 약간 사랑이 또 전해지는 것에 대한 약간 이런 관계의 뭔가 힘? 그런 거를 발견하시고 아 여기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좀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거잖아요. 루루, 에른츠 그리고 이 꼬마 아이 맞아요.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책을 집필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수많던 관계가 또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버겁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또 새해도 시작했잖아요. 번아웃이 온 저처럼 번아웃이 왔던 그런 어른들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천드리는 그림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짧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은 최근에 번아웃이 온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그거를 타파하실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혹은 아직 타파하지 못했다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기분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비님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단기간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매일매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겨워요. 그리고 되게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맞아. 아까 그 설명 중에 삶을 지탱하는 것의 연속성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되게 삶이라는 게 진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결국에 현재에 일어나고 되게 옛날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이랑 별로 핵심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사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연속되는 삶에서 어떻게 하면 번아웃이 오지 않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를 공리해 봤을 때 최근에 또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게 있는데 저 자신을 되게 제 삶을 영화라고 생각하고 저를 영화 배우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관객이 되어서 그냥 바라본다고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큰 일도 별일 없어지고 별일 아니게 느껴질 때도 있고 별일이 아닌 것도 되게 재밌게 느껴질 때가 있다 라는 어떤 영상을 한번 봤어요. 제가 가끔씩 어떤 한 삶의 방식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때 아예 모든 연락을 다 차단하고 인간이 혼자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을 해본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영화 배우처럼 내가 관객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살아볼 수 있을까를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이지만 만약에 내가 제작자가 되거나 관객이 돼서 영화로 본다면 그냥 1초 만에 지나가는 장면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게 재밌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을 어떻게 표현이 될까? 좋다. 그러면은 되게 그런 연속적인 삶에서 좀 나름 재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명한 방법을 찾으셨네요. 유튜브 덕분입니다. 아 역시 쇼츠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계속 봐야 돼. 이책님은요? 저도 이번 가을 겨울을 되게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바쁘게 제 삶에서는 바쁜 편에 속하게 보냈는데도 그렇게 번아웃이 올 정도로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예전에는 이거보다 덜 바빴는데도 막 번아웃이 온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올해는 뭐가 달랐던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함께 해서 별로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생각해 보면은 재미 중독자를 포함해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나 누군가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을 고르는 조건이 하나가 이미 나랑 친한 사람들과 뭔가 같이 일을 한다. 혹은 두 번째는 이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과 일을 시작해도 이 사람들과 친해질 때까지 일을 하겠다. 그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가 재미중독자였고 후자가 랑랑이었던 것 같거든요. 완전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시작을 한 건데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바쁘게 지내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좀 더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고 감사함을 나누고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번아웃이 오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맞아, 근데 같이 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인간은 그렇게 시스템화가 돼 있어. 1년 정도 하면 힘들어져. 왜냐면 똑같은 걸 하니까 지겨우니까, 피비 말대로. 근데 다 다르게 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그게 보완이 돼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라는 걸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껴요, 저는. 맞아요. 저도 가장 힘든 고통은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흔하고. 맞아. 외로움은 너무 익숙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함께하는 맞아. 그런 거? 그리고 약간 외롭다라는 게 생각을 그냥 바꾸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외롭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보면 혼자 하고 있는 건 없어요. 뭐든지 맞아요. 다 누군가의 손길이 묻어난 무언가야. 내가 나는 혼자 뭐 해서 외롭다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옆에서 뭔가 다 보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 덜 외롭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여러분들. 올 한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합시다. 저도 더 좋은 그림책들 많이 가지고 와서 재미중독자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고 이채님도 늘 좋은 시집 가지고 오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빗돈님의 그림책 소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재밌게 사는 날이 올까. 그럼 여기까지 재미중독자 3-6화 새해는 그냥 카르페디엠 1부였고요. 더 깊은 주제 토크와 시집 소개는 다음 주에 올라갈 2부에서 공개될 예정이니 한 주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하나, 둘 2부에서 만나 용가리 끝. 정신을 차려 보니 각박한 이 세상 속에 그대와 나 같이 중독돼봐요. 우린 재미 중독자. 우린 재미 중독자.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